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잖아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너무 추워진 겨울철에 아주 딱 좋은 게 어프로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 스윙이 작잖아요. 이 작은 스윙은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기도 좀 요즘 힘드신데 집에서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면 레벨이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 네. 먼저 오늘의 핵심적인 그 어프로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 동작의 그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 동작이에요. 오, 왼손이 중요한가 봐요. 네, 왼손 동작이고요. 음. 자, 손목의 동작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아요. 네. 손목의 동작도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오늘 레벨업이 확실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프로치가 향상이 딱 되는 것은 원퍼트 거리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투퍼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퍼트할 수 있는 정도로 붙여준다. 그러면 레벨업이 되는 건데 오늘 제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원퍼트 안으로 딱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이 동작은요. 이제 먼저 이 동작의 제일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골프를 지금 막 시작하신 비기너 분들이라면 이것부터 해보시면 좋아요. 뭐죠? 자, 먼저 왼손목의 동작이에요. 왼손목이요. 자, 지금 이 동작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왼손목이 아까하고 좀 달라요. 그쵸? 확 꺾이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움직임이 많았어요. 꺾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 동작이 아니라 제가 아까 한 손으로 보여드렸는데 왼손으로 주체적으로 리드하는 느낌과 함께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좀 단단하게 손목이 고정되어 있고 이 손목의 각도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건데 이제 골프를 막 시작하신 비기너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시면 일단 임팩트가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런 동작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공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타입으로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네. 이렇게. 오. 자, 두 번째는요. 네.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이 탁 날아가는 느낌인데 두 네. 번째는 손으로 탁 놔버려서 네, 자연스럽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탁 놔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이요. 첫 번째로 던졌을 때는 제가 임팩트 구간 내내 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던졌어요. 그러면 이 포물선을 잘 그리면서 정확성이 생깁니다. 근데 두 번째로 했던 거는요. 공이 맞기 직전에 그러니까 뒤편, 오른쪽에서 이미 손목을 빨리 움직여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낮게 가기도 하고 방향이 좌우로도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시작하면 좋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손목이 임팩트 구간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잡는 방법이 내 몸을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팔로우를 길게 가져가는 느낌을 하면서 일직선으로 손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요. 이렇게 집에서 보시면서 리모컨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뭐 물병도 좋고요. 핸드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손목을 내 몸 앞을 지날 때까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그냥 작게나마 한번 해보시면 일단 정확한 임팩트가 돼요.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 하면 딱 처음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임팩트가 정확해야 내가 원하는 거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리 기준이 딱 있더라고 해도 갑자기 두껍게 맞는다거나 뭐 아니면 얇게 맞아서 탑볼을 쳐버리면 아무리 내가 크기를 맞게 세팅을 했더라도 터치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손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자, 이거 너무 쉽다. 나 이거 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두타는 더 줄이고 싶다. 두타 하면 네. 이제 라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있죠. 네. 라베가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스코어. 그렇죠. 본인의 네. 골프 인생에서. 네. 네. 두타 정도 좀 레벨업을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요. 체중을 왼발에다 두는 거예요. 체중을 왼발에다 둔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오른발을 토를 살짝 들고요. 살짝 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드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발을 살짝 토를 들고 이렇게 네. 요 앞발가락으로만 서서 한번 어드레스를 해보고요. 네. 그러면은 거의 90%의 체중이 왼발에 있어요. 이렇게 한 축으로 몇 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이 없어도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왼발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동작이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공 터치가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수 가끔 있잖아요. 필드 가면 맞아요. 찍고 마는 이 팔로우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때도 움푹짐푹하고 깊은 임팩트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미스들도 확 줄여주는 게 바로 체중을 왼발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왼발에 거의 많이 중심을 한 축으로 딱 두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그 느낌을 손목을 안 쓰고 팔로우하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은데 팔로우가 잘 안 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뒤에 체중이 있으면 가고 싶어도 채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체중을 어드레스 때 왼발에다가 딱 잘 둔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한 축으로 어프로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진행하는 쪽에 팔로우가 자연스럽게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팔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체중만 딱 실어놓고 그대로 치면 팔로우까지 손목 유지가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왼발 체중만 잘 실어놓고 유지한 상태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레벨이 딱 올라가실 거예요. 나는 이제 왼발 체중도 좀 이제 편안해졌다. 나 좀 이제 또 한 두 타 더 레벨을 업 시켜보고 싶다. 있으시죠? 네. 있죠. 있죠. 이것까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힙을 타겟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간혹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체를 듣기만 해도 약간 불안해지죠. 그쵸? 네, 하체를 움직인다는 게 불안해서 이거를 꽉 잡고 다리를 꽉 잡고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손목을 상대적으로 더 쓰게 됩니다. 하체를 딱 잠궈 놓을수록 그다음 움직이는 거는 이 팔꿈치와 손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잠글수록 팔과 손목이 잘못된 동작을 하니까 오히려 하체를 타겟 방향으로 가볍게 회전해주는 동작을 해주면서 부드러운 회전으로 거리도 잘 맞고 이 정확한 터치감이 나와요. 그게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 끝을 몸에다가 딱 대고요. 샤프트를 좀 짧게 잡아보신 다음에 요것도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짧게 잡고 빈 스윙이니까 이렇게 몸 따라서. 근데 이게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윙 크기 하는 만큼 그 반경을 힙이 따라간다. 작은 스윙이면 이 배꼽에 지금 그립 끝을 댔는데 요만큼만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네. 그 느낌으로 힙을 뭐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공 치는데 이거를 손과 팔이 따로 놀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체하고 이 몸통, 그러니까 하체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나란히 그냥 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목도 안 써지고 정확한 터치감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체를 돌려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또 한 단계가 레벨이 탁 올라갈 거예요. 먼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작은 게 좀 되면 그 다음에 점점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체중을 왼발에 두고 하는 동작이 이제 잘 되면은
팔도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죠. 네, 팔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팔은요, 항상 그 양팔이 몸에 일체감 있게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팔도 어프로치는 정확성이잖아요. 팔이 이렇게 몸에서 떨어지면 정확성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팔이 몸에서 떨어져서 움직여지면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붙여라 이런 말 쉽게 들을 수 있죠. 이 양팔이 몸에 좀 가까이 겨드랑이가 붙어서 이렇게 양팔과 몸이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체가 도는 만큼 팔도 일체감 있게 같이 몸에 가까이 붙어서 다녀야지 이게 멀리 떨어지거나 또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러든 듯한 이게 가까이 붙어서 팔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겨드랑이 끝에만 이 살짝 팔이 살포시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일체감 있게 회전이 되면 일단 정확한 터치감이 되니까 정확한 터치감은 일단 만들어져야 그 다음 거리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롱 게임에 비해서는 확실히 손이 조금 더 붙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롱 게임은 약간 더 떨어져도 되겠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림 근처에 있고 또 정확한 터치감을 위해서는 양팔이 몸에 붙어서 같이 다니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네. 자, 2단계가 또 되면 또 이제 내가 한 3타 줄이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죠. 그렇죠. 이번 시즌에 베스트 스코어를 내겠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정확한 터치감이 된 다음이 거리감입니다. 아, 맞아요. 네, 일단 정확히 맞추고 나서 거리를 맞추는 건데 거리를 맞추는 그 기준이 참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네. 어떻게 거리를 맞추세요? 저는 제가 백스윙 드는 크기로 하고 있고 오. 그다음에 뭐 제 원래 샌드 웨지, 네. 그다음에 어프로치 웨지, 뭐 피칭 웨지 이렇게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네. 거리, 백스윙의 마다의 거리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생각하는 그렇게 잘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결과는 꼭 항상 내 마음 같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말이 프로들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거리감 맞추는 것도 이 크기예요. 뭐 힘으로 난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크기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크기의 기준을 만들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먼저는 요 채가 클럽 샤프트가 지면에서 평행에서 평행까지 음. 만드는 기준. 이 느낌은요. 평행에서 평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내 손이 그냥 허리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왜냐면 우리가 보통 나는 이만큼 든 것 같은데 실제로 칠 때 보면은 확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크기 맞추는 게 어려운데 손의 위치를 잘 느껴보시면 좋은데요. 손의 위치가 허리 높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거리 기준을 만드는데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이제 이 기준 하나랑 이제 2번째는 90도, 90도. 네, 90도, 90도의 거리 크기 기준을 만드는 건데 이때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그립 끝이 바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 손의 위치가 보통은 어깨 라인이에요. 아, 그래서 이 채의 감이 나는 느낌상으로 잘 나온다. 이 샤프트의 위치가 이미지가 딱 나한테는 잘 기억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90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옆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한 위치고 손의 위치가 어깨에서 어깨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라고 느끼시면 이 거리 크기의 기준을 만드는데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기별로 기준을 만드는데 얘 이렇게 거리를 보내는데 일관성을 만드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양쪽의 비율을 1대1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잘 들어놓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돼요. 그쵸. 막 더 갈까봐 그쵸. 아니면은 네, 막 굴러갈까봐. 그렇죠. 이 두려움 때문에 더 갈까봐 막 툭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작게 들었는데 너무
퍼올리듯이 높이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거리를 맞추려면 비율을 백스윙과 팔로우를 1대1로 맞춰서 들은 만큼 보낸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정확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90도도 마찬가지로 들은 만큼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90도 했을 때를 한 50m를 둬요. 지금 이제 샌드 웨지인데요. 58도로 제 기준에는 그냥 50m를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힘도 다르고 사용을 하는 좋아하는 웨지 클럽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세팅을 거기서 나한테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그냥 7번 아이언을 130m 보내는 정도의 기준이라면 샌드 웨지로 L2L, 그러니까 90도로 50m 정도 편안하게 그래도 정확한 터치감으로 한다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기준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왼손으로 팔로우를 잘 만들어가는 손목의 움직임과 이 체중 그리고 힙턴을 생각하시면 정확한 터치감으로 어프로치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어프로치 잘하면 진짜 굉장히 멋있고 쇼게임 할 때 퍼팅이 일단 줄어드니까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홍성님께서 어프로치 시 힙턴을 해봤는데 힙턴을 할 경우 생크가 많이 납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생크가 난다라는 거는요. 자, 힙을 움직이면서 생크가 난다.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팔이 생크가 난다라는 거는 이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채가 가운데 안 맞고 이 안쪽에 힐을 요게 맞는 겁니다. 여기 안쪽에 이 4개 맞는 건데, 그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앞에 맞았을 때 생크가 나요. 가운데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워지면서요. 근데 힙을 턴하면서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앞에 이렇게 힙을 턴을 하는데 앞으로 나오면서 4개 맞아서 네. 분명히 힙이 회전을 하는 사이에 이 앞쪽 공 쪽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 안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힙을 회전할 때 느낌을 왼발 그리고 앞에서 약간 임팩트 때는 약간 앞에서 뒤쪽으로 느낌을 더 가져보세요. 뒤꿈치 쪽으로. 힙이 뒤로 잘 빠져줘야 방향이 왼발 뒤꿈치 쪽으로 빠지면서 회전하게 돼야 간격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간격이 회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면서 생크가 나고 있으니까 간격을 힙을 뒤로 조금 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힙턴을 해도 생크가 안 날 겁니다. 네.